28년 후가 개봉했습니다. 세 번째 시리즈로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면서 호평과 혹평이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총 3부작으로 예정됐으며 그에 따라 많은 떡밥들을 남겼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 이어질 시리즈의 부제는 뼈의 사원입니다. 이곳은 켈슨 박사가 인간과 감염자의 시체를 화장해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요. 알렉스 가랜드가 3부작 전체의 각본을 담당한 만큼 이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켈슨 박사는 오랫동안 본토에서 생활하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철학으로 뼈의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주인공 스파이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메멘토 아모리스라는 사랑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통해 멸망해버린 세상에서 인간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맡죠. 하지만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돼 인간성이 없어졌으며 여기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살아남기 위해 온갖 짓을 다하며 인간성을 저버린 상황을 만들었기에 여러모로 부딪히는 지점을 만듭니다. 따라서 뼈의 사원이라는 거룩한 공간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서사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또 스파이크의 아버지인 제이미는 아내와 아들을 전부 마을 밖에서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스파이크가 어머니를 데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 켈슨 박사를 찾아갔던 만큼 제이미 역시도 진실을 알기 위해 켈슨 박사를 찾아갈 것임을 유추할 수 있고요. 이렇듯 뼈의 사원은 사건이 발생할 장소로서 모든 사람들이 맞물리는 곳이기에 중요한 배경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한편 28년 후 뼈의 사원은 데니 보일이 아닌 니아 다코스타가 연출을 맡는데요. 그녀는 캔디맨과 더 마블스의 감독이었기에 조금은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준비 기간의 문제로 데니 보일이 1편과 3편을 연출하게 되면서 그 사이 2편을 니아 다코스타가 맡게 됐으니 1편과 2편을 연속적으로 촬영해 현재는 2편의 후반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니아 다코스타는 1편이 가족의 본질을 다뤘다면 2편은 악의 본질을 다룰 것이라며 영화의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스파이크가 어머니 아일라를 떠나보내면서 본토 영국에 남아 독립하는 서사로 막을 내린 만큼 또 그 과정에서 아주 난리를 치던 집단 지미의 일행에 합류한 만큼 악의 본질이라는 점은 바로 이 집단에 의해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죠. 앞서 제이미는 스파이크에게 외부 세력과 접촉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파이크는 아직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소년이며 상실의 감정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벗어나면서 지미 일행에 물들어 변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겼죠. 따라서 그가 주인공이라면 악의 본질에 가까운 여정을 겪으면서 훨씬 더 나은 인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을 끼칠 지미는 수십 년간 본토에서 살아남을 만큼 본인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역십자가인데요. 역십자가는 본래 예수와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며 베드로의 요청으로 거꾸로 형벌을 받은 것이 현재 반기독교적인 의미로 잘못 사용되면서 남은 문화적인 상징입니다. 지미의 아버지는 신실한 신부였고 분노 바이러스에 심취해 아들을 저버리고 신을 찾았기에 이런 유년 시절을 보낸 그에게는 종교가 정반대의 의미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악의 본질에 맞춰진 포커스를 통해 이야기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만큼 감염자들에 대한 변화도 눈에 띕니다. 그전까지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현재는 하나의 무리를 이끌기도 하며 다양한 형태의 감염자들이 등장했으니까요. 이에 후속편에서도 새로운 설정을 가진 감염자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는 숙주가 빠르게 죽으면 전파력이 떨어지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치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장기간 생존에 유리하도록 여러 특성을 가진 형태로 변이한 것이죠. 그 중에서 하이브라는 집단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감염자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변이체들입니다. 여기에 알파까지 합세한다면 생존자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되겠죠. 또한 감염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에겐 감염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어떤 형태의 변이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긴장감은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킬리안 머피의 출연 소식. 킬리안 머피는 28일 후에서 짐을 연기했으며 수동적인 성격에서 점차 스스로 행동하는 방향으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감염자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본인과 일행의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였으며 끝내 비행기를 발견하고 구조신호를 보내며 희망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바 그가 다시금 시리즈의 모습을 비춘다는 건 아주 많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마무리된 촬영에서 그의 출연이 포착됐으며 2편에서는 아주 적은 분량, 3편에서는 이야기를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8년 후의 제작에도 깊이 관여한 만큼 짐이 보여줄 변화 역시도 이야기의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 것입니다. 과연 뼈의 사원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또 생존자들과 감염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8년 후 뼈의 사원은 2026년 상반기 개봉 예정입니다.